이번에 준비하면서 책 내용은 뒤로 좀 넘기고 이렇게 며칠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어떤 자료를 그냥 한번 만들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안목을 키우는데 좋겠는가. 또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어떻든 시대 변화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메이가 생존의 문제라는 걸 점점 느껴져요. 생존. 예, 미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번에 이제 크루즈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리비우스의 로마사 그분이 정말 평생을 로마사를 썼거든요. 이제 옥타비우스 BC 40년까지 로마 역사에 대해서 정말 아주 금자탑을 이제 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1, 2, 3, 4권 전반기 역사던데 거기에 딱 서문에 그게 나와요. 제가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수첩을 가지고 나왔는데 역사의 연구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모든 해법을 다 찾는 거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크루즈 여행 코스가 이제 바르셀로나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한니발 장군 알죠?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가 이렇게 바르카 거기서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카탈루나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공방이 일어났는데 이 한니발의 유적을 찾은 것 같아요. 한니발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9살 때 로마를 정복한 꿈을 꿉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공수해서 알프스를 넘은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패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공산 안 된 이유가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이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서울에서 농땡이를 친 거야. 고기 잡아먹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그 결정적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니발도 로마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칸나이 전투라고 로마 외곽에 거기에 이제 로마군 7만 5천 명에 이제 카르타고군 5만 명이 붙어요.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이 그 연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해. 그래가지고 이 칸나이 전투 지역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6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호수가 시체로 가득 메워진 거라. 그리고 1만 명은 포로로 잡혀온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자만해가지고 바로 로마로 안 들어가고 외곽으로 아주 다 초토화를 시킨 거야. 그런데 스킬표 장군이 정말 그 이제 그 굉장히 20살의 젊은 장군이지만 그 장군이 이제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시칠리아 그때는 이제 카르타고 점령지였는데 그리고 티지니 그러니까 티지니의 옛날 도시 이름이 카르타고라. 그래서 카르타고를 이제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마 전투에서 이겨. 예. 그러다 보니까 한니발이 로마에 있다가 이제 자기 본국이 초토화되니까 넘어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다시 한니발이 패해. 그래가지고 한니발을 쫓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한니발이 이제 그 카르타고 외곽에서 이렇게 이제 자살하는 걸로 생이 마감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정을 저희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예. 그 바르셀로나에서 티지니 카르타고로 가서 이 카르타고를 우리가 이제 그 카르타고 지금 새로운 시내가 있고 카르타고 원래 성이 있었는데 그 스킬표 로마 장군들이 그 로마 병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리고 풀도 나지 않게 소금으로 다 쳐버려요. 예. 그런데 이제 150년 후에 로마가 재건축을 했지만은 어떻든 그 성을 이렇게 보고 또 안토니우스의 목욕장 그걸 보면서 참 그 역사라는 게 영원한 재국은 없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찬란했던 그 문명이 이제 그 이렇게 돌만 남는 그런 어떤 부분들 보고 티지니에서 이제 몰타 지중해 배꼽이라는 몰타 가서 몰타에서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무엇을 했죠? 냉전 시대가 종식된 거죠. 냉전 시대. 예. 그래서 그 몰타 이제 잠깐 들렸다가 이제 나폴리 들려서 저희들이 이제 소렌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폼페이
그리고 다시 로마로 넘어와서 이렇게 끝났는데 그런 어떠한 부분 역사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예. 왜 그분들은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살았을까? 그리고 이제 엽서 받으신 분들 계세요? 예. 제가 엽서를 이번에 오랜만에 썼는데 한 40장을 썼네요. 그런데 엽서값이 굉장히 비싸. 한 25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느끼는 건 그 우리가 이제 지금도 한니발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삶에 에, 그러니까 어, 불멸의 명성을 남겼다는 거죠. 한니발. 예. 어쩌면 필멸의 삶. 우리는 다 죽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명성은 불멸의 명성을 간직하듯이 이제 제가 엽서에 유한한 삶에 우리도 불멸의 명예를 남기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깨달았네요. 자, 어떻든 오늘 이제 주제 다룰 것은 안목. 우리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요가 묵상. 당신은 매일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수련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여러분? 예. 안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이 나올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련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최근 일이지만 정말 아침에 그런 어떤 수련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 기도 리스트에.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맞이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프로노이아 성견지명. 당신에게는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있습니까? 예, 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 그런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프론데시스 실천적 지식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당신의 지혜는 실현 가능합니까? 네. 사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지혜지 그냥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엘빈 토플레의 부의 미래를 소환했는데, 자, 이분이 제3의 물결 프로시모의 탄생. 자, 백만장자는 앞으로 이 프로시모가 된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 있나? 한국 화매에 굉장히 많죠. 백만장자, 백만이 얼마죠? 10억입니다, 10억. 일시불 보너스로 10억 이상 받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FC 리더분들은 아마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도 10억은 다 받았을 거예요. 이제 좀 누적되면 어쩌면 10억 또는 어떤 분은 그냥 일시불로 10억. 예. 저희들도 일시불로 10억을 받은 적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야,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1년에 10억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엘빈 토플러가 전 세계 이런 프로슈머들이 백만장자 될 것이다. 암에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프로슈머의 백만장가 나왔습니까? 예. 여러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2030년 여러분들이 자, 이듯이 되면 15. 예. 그런데 이제 제3의 물결에 가장 근본이 뭐예요? 정보, 지식, 경험, 서비스였죠.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제4의 물결에 아무 필요 없이 된 거예요. 왜? 챗 GPT 이 AI가 나와가지고 모든 정보 이 부분은 우리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경쟁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제4의 물결에는 이런 플랫폼 활용자, 플랫폼 소유자, 그러니까 정보, 지식, 경험, 서비스가 물론 100%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정보, 지식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 도움 안 된다. 경험 서비스는 도움이 되죠. 자, 여기서 이 혁명적인 부, 어쨌든 그런 어떤 듣도 보지도 못한 부가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프로슈머. 예, 여기 나오네요. 자, 프로슈머. 자, 1의 물결은 국가, 2의 물결은 기업, 제3의 물결은 프로슈머가 백만장자 부자가 된다겠는데 이런 정보식 경험 서비스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데 여기서 프로슈머. 예, 제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프로슈머 뜻은 뭐예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친 말이죠. 그러면 아메이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데 뭘 생산하죠? 왜 우리에게 프로심을 할까?
프로시면은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인데 생산한다고 생산. 뭘 생산하죠? 경험과 서비스를 생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것도 생산이지만 경험과 서비스도 생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빈 터플러의 VM이라서 명확하게 제가 인식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제품은 아메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남다른 경험, 남다른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거죠. 그런데 자, 제 사회 물결에는 이런 AI, 챗GPT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성품, 자세, 옛날에 자세 삐뚤어도 경험, 지식이 풍부하면 성공했다는 거죠. 성격이 안 좋아도 성공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예. 이런 어떤 성품, 자세, 태도,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는 인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왜? AI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어떤 그런 특징. 예. 그리고 공감. 예. 공감은 뭐 같은 부분이 있겠지만, 예. 내가 남들과 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융합.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제는 함께. 그래서 저번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앞으로 미래에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어떤 감성,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직업이라는 거죠. 왜? 그것은 AI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예. 그래서 자, 플랫폼 활용자, 플랫폼 소유주. 지금 이미 빅테크가 기업들이 이미 최고의 어떤 부를 이뤘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봐요. 우리는 플랫폼 소유하는 분도 있죠. 유튜브라든가 그런 분도 그렇지만은 플랫폼 활용자도 부를 거머쥔다. 그래서 자, 이런 프로슈머에서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 소유자, 플랫폼 활용자가 부를 거머쥐는데 왜 그런가? 타인의 자원, 시간과 그분들의 소비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 예. 서울대 유기훈 교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게 검색해 보면은 프레카리아트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가? 자, 미래 기술 발전, 나에게는 축복인가 제약인가? 예.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의 다 알죠. 불로장생 시대가 되고 AI가 대체가 되고 AI 로봇이 가정에 들어오고 심지어 인간의 감성까지도 이 AI가 읽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자, 무병장수 누구나 원하지만 자, 이제는 2030년 90세. 지금 우리나라도 여성분은 84세, 남성은 80세. 그런데 저희 어머니 이미 93세 넘었거든요. 건강하죠. 오늘도 통화했는데 뭐 혼자 밥에 드시고 저는 뭐 그 셋째가 미제 약을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 연세 한 분 계시거든요. 한 분.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죠. 예, 저는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그럼 무병장수 나에게 축복인가 제약인가? 물론 이게 굉장히 뭐 막연한 수도 있겠죠.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건강. 예. 건강하지 않는 장수는 재앙이 될 수다. 재앙이. 예. 그래서 2090년 인구의 99.97%가 불안정한 노동 계급이라는 프레카리아트. 로봇에게 일자리 뺏긴 99%는 프레카리아트 된다. 수없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하버드 MBA를 나왔는데 얘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야, 우리 큰애도 켈로그 MBA, 미국 3대 MBA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이 만만치 않아요. 그 우버에서 인턴 했거든, 인턴 할 때 한 달 월급이 1,200만 원이 됐어요. 예. 그런데 안 뽑아. AI가 대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상위 클래스 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 이런 단순 노동, 뭐 숫자, 뭐 콜센터 직원 100% AI가 전부 다 대체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카오스인가? 다 주문 받잖아요. 키오스. 예. 그러니까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는 나의 알바 일자리도 뺏어가고 있다. 이 충격입니다. 충격. 23%가 캠퍼스를 딴지 3개월 후에도 여전히 구직 중이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버드뿐만 아니라 MIT, 뭐 전 세계 스탠퍼드, 듀크대, 시카고대, 미시건대, 예, 시카고대, 거기가 kellogg MBA거든요. 그것도 또 MMM이라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 전 세계. 케네디 손녀가 다녔어요, 같이. 케네디가. 그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도 한 번 왔더라고. 이제 그 졸업생들이 전부 다 세계를 한번 돌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 최고의 엘리트 직업도 AI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뭐 우리 리더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다녔고 열심히 해도 다녔고 그래도 취업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선택해서 갔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어 쌍용 종이 얼마 좋습니까? 쌍용 종이 울산에 공채를 바로 스톱시켜 버렸어요. 어렵다. 공채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갈 데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 양질의 일자리도 이 AI가 어떻게 퇴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아메이, 예, 우리가 아메이, 예? 그 말만은 아메이의 향후 핵심 영역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요즘 이제 굉장히 강조한 게, 자, 무병장수. 첫 번째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의 삶. 두 번째가 건강한 마음. 예, 사실 이제 뭐 여러분도 어떻게 누구 판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내 생활도 혼란스럽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개인의 한 사람의 그런 긍정적 건강한 마음이 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를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막 분노 범죄가 일어나죠? 예. 건강한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냐 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의사가 어느 과 의사인지 아세요? 아동 정신신경학. 옛날에는 서울대에서 그 학과를 나가면 굉장히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렇게 좀 천시했대, 천시. 요즘은 대초동에 이 우울증 어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약을 하려면 2년 걸린대, 2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울증, 뭐 조울증 이런 부분은 건강한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또 좋은 커뮤니티. 예. 우리가 서로 서로 좀 힘을 주고 또 같이 웃고 좀 이렇게 행복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낮에 커피숍 가보세요. 제가 커피숍을 일찍 갑니다. 이제 특별한 어떤 미팅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옆에 들으면 막그 남편 이야기, 부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저런 이야기 왜 하지?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일상인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이게 이 속에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한 2, 3년 적응하면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현실 세계로.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이 귀한 시간에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예. 그리고 개인의 성장. 예, 우리가 물론 뭐 개인적 성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좋은 경험을 나눌 때 예,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재정적 웰빙. 물론 재정적 웰빙을 가지면 되겠지만 어쨌든 가면 갈수록 재정적 웰빙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건강한 지구. 뭐 건강한 지구.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이 건강한 나, 건강한 식단 이런 부분들이 건강한 지구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아메의 인정과 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성장을 통해서 아메의 인정과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쩌면 아메란 사업은 미래 나의 생존의 문제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단순히 아메를 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만큼 더 확실한 수단이 없다. 제 결론이죠, 결론. 예,
저도 중간에 또는 여기 한 30년을 버텨내면서 쉽지 않은 어떤 여정이 있겠죠.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미래. 방금 그런 AI 또는 그런 어떤 직업의 그런 어떤 위험성, 예, 그리고 그런 장수, 예, 건강, 이 모든 게 어쩌면 이 암의 속에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자, 첫 번째는 마이레. 마이크로바이옴이 과연 그냥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탄생됐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는 웰니스예요. 예. 자, 이제 10월 달에 이게 런칭이 되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엔티에이징이 아니라 리버스 에이징. 예. 영원한 동안.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굿모닝. 예. 이제 굿모닝은 사업의 기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핵심 이 네 가지가 어쩌면 방금 AI 시대 또는 미래 그런 어떤 프레카리아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이제 그죠? 어 웰리셉은 이분이 지금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더라고. 영어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긴 하지만은 자세히 뭐 안 읽어보는 거죠. 예. 근데 메일을 지금도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장수 연구가입니다. 장수. 이분이 작년에 그런 스위스에서 FC 미팅에 초청돼 가지고 이제 직접 습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 자, 일반적으로 수명, 목숨을 끊는 게 수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분이 주장한 것은 건강 수명.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건강 수명. 어떻게 우리가 오래 살든 뭐 살지 않든 사는 순간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신체적 건강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네. 인지지구력, 정신적. 너무 스트레스 시달리면은 굉장히 피폐해지잖아요. 또 회사에서는 인지력 건강을 위해서 징코엠을 만들어놨죠. 징코엠. 네? 그래서 좀 기억이 깜빡하면은 징코엠 한 5개씩을 드시래요. 5개씩. 네. 정서적 건강. 그죠? 예.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행복 아니에요? 예. 내가 그런 어떤 외부 한계라든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왜 대치동의 어린애들이 그렇게 정신과 병원을 많이 찾겠냐는 거죠. 정서적 불안하기. 뭐 그건 다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이 문제더라고. 그래서 아메를 해야 돼, 엄마들이. 이게 하나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애를 막 다그치는데 엄마 그 하여튼 계모야, 계모. 하나가 두 개. 아니 그 뭐 인스타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실었겠지만은 그래서 초등학교 애가 결국 목숨을 끊은 내용이더라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공부 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애들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 일상화됐잖아요. 그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 아빠,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거에 대해서 또 터치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신체의 일부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 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어떤 정서적 불안을 걷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건강하려면 행복, 목적의식 분명해야 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또 죽음에 대한 연구 이런 어떤 부분을 쭉 이렇게 이분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또 예방 질환을 중시하는데 뉴트라트를 섭취 특히나 프로틴을 많이 섭취해라. 이런 예방 질환을 중시할 때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이런 어떤 부분들이 900만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쩌면 탄생된 게 자, 굿모닝인데 자,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체는 뭡니까? 체력의 건강 및 웰빙 추구.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뉴트리언트, 파이토케미칼 솔루션. 우리 뭐 WX겠죠. 건강한 마음, ABO가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건강한 사고방식과 긍정적 시각을 형성해라. 커뮤니티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을 통해서 소속감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시켜라. 개인적 성장, 개인의 역량과 잠재를 개발해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라. 재정적 웰빙, 재정적 웰빙은 총체적 웰빙에 기여한다. 개인적인 재정 목표 성취 및 재정적 안정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웰빙하지 않다. 재정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노년에 가장 비참한 것은 재정적 웰빙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건강한 지구. 방금 나오셨지만 건강한 지구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식물,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나온 게 꿈꿨던 비전 중 우리가 하나 무엇이냐? 예, 예, 저 이 너는 자료에 있는 뭐 또는 것처럼 웰리셋 같이 뭐 이제는 옛날에는 바이오라고 하면은 제약회사들, 그 제약회사들만 가지고 있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기업의 성장률은 연 9.9%, 제약회사들의 성장률은 4.1%만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식품과 건강이라는 그 한낱 별거 아닌 교양 수업을 듣고 나서 꿈꿨던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MBC가 큰가요? 유튜브가 큰가요? 너무 쉽나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10년 전에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마트가 큰가요? 쿠팡이 큰가요? 이거 제가 5년 전에 질문했다면 여러분들 대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이 바이오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바이오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야 되는 길은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바이오 헬스케어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당장 내일은 아니에요. 내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거는 지금과 같이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정말로 이 많은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까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노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은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 아마 이런 질문 제가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파이저가 큰가요? 아메이가 큰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시대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공감하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 뉴핀 세미나에 다시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자기가 안 돼도 스폰서 잘 만나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이제 일본에 마이레벨 출시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어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이게 맞춤의 헬스케어 네, 정말 신기원을 이룬 거죠. 그런데 이분 스토리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가 우리 정랑님이 이걸 참 잘 풀어주셨지만 굉장한 성견 지명을 가지고 이미 그냥 이 HM 파마스를 잡은 거죠. 그런데 이걸 아메이가 독점을 했으니 예.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앞으로 이런 슈퍼파워 물질을 가지고 저는 아메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거라 봐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이제는 불가분의 관계죠. 아메이 사업과. 예. 원래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샘플 키트 있죠? 체크. 그게 80만 원 정도 예상했대. 80만 원. 그런데 아메에서 22만 원인가로 개발해라고 딱 명령을 내렸대. 명령을. 제일 처음에 안 하려고 했대요. 예.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메에서 어떻게 했다? 분석 기계 이걸 전부 다 지원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이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왔던 웰리셉, 예. 이런 앞으로 이런 웰리셉이 내 핸드폰에 전부 다 뜹니다. 예. 내 노화 속도, 내 건강,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딱딱딱딱 하면은 추천 제품을 해줘요.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병장수 시대에 이걸 어떻게 개인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저의 노화 속도는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자, 건강 유치, 노화 속도,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년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뉴트라이트 제품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예. 먹지 말아야 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리버스 에이징, 이제는 엔티 에이징이 끝나는 거죠. 예. 저도 나오면 이제 많이 문질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8월 중순부터 선주문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제한 수량이 있지만 지금 회사는 한 2만 개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2만 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런 덤 아키텍트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이제 안세진 상무가 뉴핀 세미나에 또 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최신 버전을 이렇게 설명할 건데 자 모든 인체 실험 결과 100%가 실적 개선이 확인된 거예요. 이런 제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평균 턱선이 뭐 0.46mm, 피부 치밀도 58% 증가, 예? 피부 탄력 보건력 162% 증가. 음. 이 자료 전부 다 우리가 공유됐지만은 예.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돈이 없다면은 프로모션 당첨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한 분이 저희 또 퍼스널 레그 분이 당첨됐는데 7월 달에는 아마 그 7월 14일 OM 시간 전에 주문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추첨을 할 거예요. 1등 당첨되면 PV 구매권까지 주기 때문에 예? 102만 4천원인가 되죠. 예, 굉장히 크죠. 예, 이런 피부 치밀도가 58.7%가 증가됐다. 음. 자, 건강한 피부, 나이 든 피부. 이걸 이렇게 돌려준다 하니 얼마나 대단한가. 네. 이제 금요일 날 뉴트리션 웰니스 교육에 이걸 이제 4주 체험한 분이 직접 이제 이렇게 자기 체험 스토리와 이 부분을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굿모닝. 예. 전 세계 블루존 그러니까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은 좀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 수명을 굉장히 늘리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이 굿모닝을 아메이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아메이를 전달하는 이야기는 가장 기본이 뭐야? 굿모닝 이야기부터 시작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뭐 간모닝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든 가장 첫 번째는 고객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제일 처음에는 물, 프로틴만 드셔도 되고 거기에 뭐 식이섬유 드셔도 되고 엔자임 넣으시고 저는 뭐 뭡니까 아미노까지 넣고 또 뭡니까 또 그 마이닐까지 넣고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겉모닝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그런데 안 된다. 왜냐하면은 엔자임 내야지 유산균 내야지 자기에 맞는 거. 그 여기는 팔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브랜딩 한 다음에 한 1분 정도를 나눠야 된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굿모닝 쉽고 편하게 고객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사진을 안 올렸더라고. 제 스스로가 안 올린지 알죠? 예. 그럼 또 파트너들이 왜 안 올리냐고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굿모닝, 굿모닝.
하면서 올리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100% 신체 변화, 신체 변화를 느끼는 거죠. 특히나 근력 지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 자연스럽게 재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쉽게 조인할 수가 있고, 지속적 파트너 관계 유지 및 매출을 발생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편하고 쉽게 접근하시고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굿모닝은 건강 및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는 가장 아메이 사업의 기본이라는 거죠. 자, 이 자료를 준비할 때만 4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몇만 명이죠? 4만 4천 명이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딱 사진 찍어가지고 딱 올리고, 저장해놓고 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 다시 제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한 게 굿모닝 프로모션을 다시 해달라. 그래서 막 300명, 저희들이 200명까지를 마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300명 하면 뭐 공기청정기 한 대, 정수기 한 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굿모닝은 이제는 삶의 일부다, 일부다. 자, 이 블루존 사람들 전 세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이분들은 식물 영양소를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 항산화 영양소를 많이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지방, 고급 탄수화물, 통곡류, 채소, 콩류,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어떤 제품들을 많이 드시더라.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을 보니까 움직임을 습관으로 하고 있더라.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현명하게 한 80% 정도 드시고 배가 산만하게 드시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소통, 좋은 어떤 그런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굿모닝,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 부분을 보다 아미에서 굿모닝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먹는 이제 제품들 그리고 운동하고 제가 제품을 따져봤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쭉 따져보니까 마이 굿모닝 하루에 아침에 여기에 타 드시는 게, 타 먹는 게 한 19,000원 정도 되네요. 근데 내 팀이 1,000명이다 하면은 하루에 얼마죠? 19만, 아니 1,900만 원. 근데 이것만 먹나요? 그 이제 영양제 그 통에 들어있는 제가 알맹이를 세보니까 한 40 정도의 10개 정도의 알맹이가 되던데, 자, WX, 아즈라시, 뉴마린, 오메가3 해가지고 하루에 먹는 게 47,000원. 30일 따지니까 140만 원치를 먹고 있더라. 그래 무병장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죠? 아메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내 돈 들여서 먹는 게 아니라 아메 플랫폼에서 나와서 내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더 건강한 거죠. 예. 얼마나 멋집니까? 예. 12달 따지면 1,700만 원. 엄청난 찜을 먹죠. 4인 가족이다 하면 이거 전부 다 이렇게는 먹지 않겠지만 적어도 아마 몇 천만 원을 먹을 것 같아요. 1년이면. 예. 그러니까 모두 건강하고, 건강하니까 또 활동 열심히 하고, 활동하니까 또 플랫폼이 늘어나고, 플랫폼이 늘어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보너스가 들어오고. 예. 그래서 향후 노후 건강은 새로운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10년의 건강 수명은 연 1,700만 원을 통해서 4억의 부를 축적할 것인가? 내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4억을 날릴 것인가? 사실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법이 좀 제도화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의를 받으면 생명줄을 끊는 걸로. 그런데 본인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그 법적으로 안 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뭐 5년, 제 친구 어머님도 5년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이제 자녀들도 잘 안 찾아가더라고. 제일 처음에는 막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자주 갔는데, 이제 찾아가면 이렇게 치매 증상까지 와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절대 돌아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의 사업 하면서 암의 제품 먹는 것 자체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 재정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굉장히 튼튼히 하는 거예요. 저는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허리 수술 빼고는 없어요.
제가 한 달에 이 뭡니까 실비 보험을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내년 되면 15년이 되더라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건강보험이라든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어떤 기여를 한 부분이 아닌가. 자, 이번에 자 우리가 크루즈를 이렇게 갔다 왔네요. 자,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렇게 쭉 봤는데 인터뷰 영상 인터뷰. 여기는 소렌토입니다. 절벽의 도시 소렌토에서 멋진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A70 고베가스 2030 기념 보너스를 통해서 이번 여러분들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다. 유캔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좀 어울리나요? 붉은색이 어울리네요. 이게 이제 여기가 소렌토. 소렌토.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안목이 가져온 30년의 어떤 시간 속에서 제가 느끼는 암의 사업의 진정한 가치가 뭘까? 이걸 한번 쭉 생각해서 정리해 봤거든요. 사실 3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정말 암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건 뭘고 또 우리가 느끼는 건 뭘까? 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첫 번째는 어쨌든 재정적 자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오래 살고 뭐 빨리 죽고 그 문제가 아니라 무병장수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어쩌면 재정적 자립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내일 죽어도 저는 이 플랫폼이 안정되고 유지된다면 걱정이 없겠다. 예.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특별한 길을 제공했구나. 우리 리치 창업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성공해서 막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한테 가장 가치로운 유산은 뭐라 했습니까? 자녀 4명과 손자 16명이다. 사실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자녀 이보다 어쩌면 더 가치로운 게 있을까? 저희들도 지금 뭐 중간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우리 이제 둘째도 이제 올 8월 달에 이제 프랑스로 떠나네요. 그 프랑스 그게 이제 그랑제꼴 이 프랑스 그렇게 나눠지더라고. 예. 그게 이제 IFM 학교입니다. 패션. 이제 큰 놈 또 가지 막내 또 자기는 박사까지 받은대요. 그러니까 9년을 더 해야 되고. 제가 70이 넘어요. 두 놈만 잡아도 뭐 2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재정적 자립이 안 된다면 이 나이에 어떻게 유학을 보냅니까?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나 김면이다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의 최고의 상속은 너희들 교육이다. 상속 같은 거 바라지 마라.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둘째, 셋째가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를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아메 제품은 우리 막내하고 작은 놈도 주면은 저희 책상 위에 넣어놓고 어디다 감춰놓고 나중에 청소해 보니까 막 거기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해줘요. 사업 설명. PV와 BV에 대해서, 핀에 대해서. 그래서 SP가 되고 플래티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리 밑에 다이아몬드가 수십 조가 있다. 그럼 이제 큰애가 한 이야기가 이제 둘째가 한 이야기가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엄마 아빠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당장에 아메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어떻게 점수가 줘서 어떻게 보너스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자, 세 번째는 좋은 커뮤니티, 좋은 사람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 만났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가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컴패션 또 뭐 다른 사람을 도와야 우리가 뭐 성공한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때로는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고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또 하게 만들고 나 SB 죽어도 못 가야 하는데 SB를 가게 만들고 여행을 가고
다양화되고 그분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건 우리가 서레니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 아메삽은 이런 좋은 코멘트 통해서 그런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체인철 교수가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여행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했던 분들이 가족과 함께 수영장에서 멋지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그 광경을 보는 느낌. 얼마나 멋지겠어요. 또 하나는 평생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 평생 우리가 일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시간당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가져오는가? 네. 생산성. 우리가 단순히 일하는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생산을 일으키는 일. 오늘 또 이 시간이 저는 얼마나 큰 생산성을 가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또 다른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는 거죠. 네.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에 한 20년 지난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죠?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FC 중에 리더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예, 좀 나이가 들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한다더라고. 그런데 가면은 이제 2세 분들이 옵니다. 2세 분들.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죠? 예, 평생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 일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최고의 인정과 보상. 정말 여성분들이 그렇게 한 달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추가적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여행을 다니시고 또 그런 인정과 보상을 받을 때 예? 예. 자기한테 느끼는 어떤 그런 어쩌면 자존감 예? 얼마나 대단할까. 예? 무에서 유를 만든 거 아니에요. 아메섭이 대단한 게 모든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내가 창조한 제국이잖아, 제국. 나만의 플랫폼의 제국. 예. 또 하나는 컴패션. 이제는 개인의 어떠한 재정적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나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간다, 케냐에서 이제 후원 애들이 편지를 보냈더라고. 당신의 나라는 지금 더워요, 추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답장을 써 보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썼어요. 예? 꿈을 꾸라. 네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너의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을 이루어지는 방법은 매일매일 그 꿈에 대해서 상상해라. 이렇게 엽서를 보내줬네요. 예. 제가 느끼는 아메 사업 3년 통해서 느끼는 가치들.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 자립이죠. 예. 그리고 또 어쩌면 내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룰 수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인문학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아메 사업이 미래 그런 변화대에서 최고의 수단이고 기회구나.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예. 그래서 세 번째 안목 중에 하나가 리더의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식이 중요하다. 실천 지식. 도대체 실천적 지식이라는 건 뭔가 당신의 지혜는 실현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참 어떤 일을 하도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하는 일에 실현 가능해서 나에게 뭔가를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실천적 지식을 선호하였다. 실천적 지식이란 의미를 지닌 글에서는 프로네시스다. 인간이 최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은 단순히 지적 활동을 넘어 실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용한 지식이다. 예. 우리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고객 자산, 충성된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다? 경험인데 그 경험의 70%는 지식의 70%는 경험적 지식이다. 경험적 지식. 지식과 브랜드와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어쩌면 경험의 지식이 70%고 이론의 지식은 30%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메 사업 한 5, 6개월 공부하면은 다 알죠. 보너스 플랜, 뭐 창업자의 철학과 같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 통장에 보너스를 받아보고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본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 워크샵 뒤에 붙어 있네요. 외부 강사 초청하는 강의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왜?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파트너를 혼해보고 PV를 띄워보고 제품을 전달해보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냐 이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게 우리는 이론적 지식 없어도 돼요. 경험의 지식, 실천적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저는 암의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다. 프로네시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수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최선의 삶에 부합하는 결과를 예상하고 도출해내는 지식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네트워크를 만들까? 우리도 외부 강사를 많이 초청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 그런 걸 했지만은 제가 아이나 생각해서 저분이 과연 WX를 하나도 전달해 봤어요. 옛날에 제가 본사 목표 설정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암에 WX라는 게 있죠, 그거 먹어보니까 좀 똑같은 소리. 오지 말아 했어요. 알려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애초에 WX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 암에 인정받아. WX 여러분 좋다는데 WX 저도 먹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안 됩니다. 정말 WX가 왜 좋은지. 이번에 내셔널 컴퓨터에도 박세리 선수가 나왔지만은 제가 본사 이제 이렇게 어, 인원들에 이야기했지만 아메를 알고 초청했으면 좋겠다. 아메 이스프링 제가 아침마다 물을 먹는데요. 이스프링 너무 좋아요. 이 말 한마디 해야지. 돈을 옥수로 주고. 외부 강사 저도 많이 초청했지만 정말 그분들이 그런 미래의 변화 시대에 또 아메를 알고 있다? 근데 아메를 알고 있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 좋은 사업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들은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문가죠.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미팅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따다다다 특히나 남성분들이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미팅 머리가 아픈데 오늘 미팅 못해. 나오지 마라 그래. 오늘 잠이 힘들고 못하겠어요. 하지 마라 그래. 차 뛰고 버티면 뭐가 있어 남을 게. 우리 여성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쫓아가가지고 이더님 몸이 아프다면서 정말 죽은 사자를 끄집어 올리는 그 암의 삽은 극도의 감성 삽입니다. 그냥 열받아가지고 함부로 말했다. 직장에서는 가능하죠. 왜? 내가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암의 삽 그랬다면 바로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정 노동인가.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실전적 지시란 거죠. 실전적 지시. 그래서 이상과 현실. 자, 플라톤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깊은 숙고를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 그대로 파악하는 참된 지식과 다른 하나는 자신의 편견이나 상대방의 직간접 영향을 통해 형성된 의견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약간의 형이상학적인 형이야기입니다. 형이상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유토피아적인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추구했다면 자 플라톤에게는 정치란 이데아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공간이자 도구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란 현상을 분류하고 관찰하여 최선을 발견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현실적. 플라톤은 좀 이상적이었다면.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건 하고 플라톤의 하늘 쪽을 향하는 손가락은 그의 원형이론 즉 실제 세상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득 찬 이해로 표현했다. 그는 어두운 동굴에서 화상을 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동굴을 탈출하여 빛의 근원인 태양을 보라고 공고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세계 누구나 꿈꾸죠.
아미도 잘못되면 이상적인 세계죠.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를 도와줘야 내가 성공하고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던가요?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뻗은 오른손은 그의 신념을 상징한다. 그 진정한 지식은 상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손가락 하늘 가는 게 어제 손가락 하늘 가는 게 뭐라 했죠? 신유, 신유. 예? 약속. 한번 맺은 약속 신유는 저버리지 마라. 예. 근데 플라톤은 좀 추상적인 세계, 그냥 이론적으로 좋은 세계를 꿈꿨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딱 땅을 가리키면서 경험으로 획득된 현실 세계를 더 중시했다. 이런 어떤 내용이네요. 예.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가 적어왔네요. 첫 번째는 인식론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인 에피스테메다. 에피스테메는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이다. 이 지식은 쉽게 축적되며 다른 사람도 알릴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도 한 2, 3년 또는 뭐 암의 사업도 한 6개월이면 충분하죠. 이런 어떤 이론적 과학적 지식은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지식은 경험적 지식인 테크네다. 테크네는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또는 운전할 수 있는 기술로 자신이 스스로 수련과 경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자. 그런데 기술자가 이제 좀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론과 경험을 같이 겸비한 기술자가 최고죠. 그래서 기술 기술사 아시죠? 기술사. 제가 기술사를 준비하려다가 때려쳤는데 기술사는 경험과 이론이 이 경력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예. 자, 세 번째 지식은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지식은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혜인 프로네시스다.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식은 성공적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리더는 프로네시스를 통해 자신의 행동으로 실현 가능한 최선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그런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PB를 띄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후원하고 이게 필요한 거지. 이런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에피스템의 경험적인 테크닉 물론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하나만 치우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WS 하나 전달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죠. 예. 어떻게 전달할 건가?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숙고를 해야 됩니다. 리더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내려야 할 실천적 지식의 내용은 무엇일까? 프로네시스는 숙고를 통해 찾는 중용이다, 중용. 중용은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덕이다. 뭐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저분에게 PB를 띄울 건가? 어떻게 WX를 전달할 건가? 실제적으로 숙고, 생각을 통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도 안 되고 반대를 내가 받아서도 거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숙고하면서 또 경험으로 한번 전달하면 이제 좀 경험이 쌓이지 않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이들이 기하학이나 수학 그리고 유사한 지식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라도 중용을 요구하는 실천적 지식은 가질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 왜? 사실 아는 것과 실천적 지식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우리가 아메를 몰라서 이론적으로 몰라서 지금 네트워크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FC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 파트너를 이끌어내고 성장시키고 PB를 띄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할 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적 지식은 특정한 사실에 대한 경험을 통해 나오며 경험은 연륜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약간 어떤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260일 만에 나오고 병아리는 21일 만에 나오고 그렇듯이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실천적 지식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의 그런 시간 투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이런 뜻이겠죠. 예. 자, 에우다이 뭐냐? 뭐
익숙치 않은 단어죠. 자, 이게 이제 최선이라는 뜻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도시에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선을 에우다이 모니아라고 정의한다. 예, 자, 최선이라는 뜻이죠. 최선. 자, 최선의 의미는 뭔가? 최선은 나라는 존재에 알맞는 행위를 발견하고 그 발휘를 통해 전체로 이어지는 삶의 태도란 거죠.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그 뜻인 거죠.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적이며 독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최선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뭐다? 행복한 사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거기에는 정수기 반품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주문도 있을 거고 예, 희노애락이 다 있겠죠. 희노애락. 예, 모든 주문 오늘 다 받았다. 그분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 며칠 되면 약간의 어떤 또 오만이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사실 이제 저도 우리 이제 리더님도 이제 그런 연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